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극배우 김은하가 숨진 지 5일 만에 한 고시원에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의 무관심 속의 예술인들이 자꾸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이 사랑했던 공연과 예술은 밥과 돈을 주지 못했고 결국 세상을 등지게 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11월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운 법을 마련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단체엔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김은하 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김은하 씨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된 건가요? 네, 연극배우 고 김은하는 재작년 여름 서울 성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지 5일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네.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요. 고혈압, 심부전증, 알코올성 간질환 등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꾸준하게 연극 활동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해서 수입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숨지기 전까지 꾸준하게 연극 활동을 했지만 극단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의 월급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그것도 서울에서는 생계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업예술인 10명 중 7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68.7%가 예술 관련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월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43.1%가 월 수입 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 100만 원도 안 되고 50만 원 벌어서는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월 평균 소득은 전업예술인이 102만 9천 원, 겸업예술인이 166만 4천 원으로 각각 조사됐는데요. 그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4인 가족 중위소득인 439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과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죠. 하지만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겸업예술인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예술인들이 생활고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예술을 하다 보니까 겸업 활동을 한다고 해도 겸업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외 직업이 임시직 44.4%, 일용직 21.2%로 전체의 65.6% 정도가 고용이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34세 청년 예술인이 임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63.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무명 연극 배우들이 생계를 위해서 공연을 하지 않을 때는 배달을 한다, 막노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이었군요. 참 안타까운데요. 그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고은 작가 죽음 이후에 최고은법,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문화예술계의 임금 미지급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공정 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 행위 283건 중 92.2%에 해당하는 261건이 임금 미지급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임금까지 미지급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장르별로는 연극, 뮤지컬, 드라마가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이 2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10만 원, 15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문화예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역시 정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지급 사례 중 절반이 넘는 경우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계약서 같은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술인들의 처지를 보면 돈을 벌기도 힘들고 번다고 해도 소액이고 그 소액조차 받기 힘든 정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꼭 예술인이라고 해서 배가 고프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창작준비금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추면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기가 힘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주는 돈이 300만 원이면 사실 그 돈의 액수도 크지 않은데 그마저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정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최근 3년 안에 발매한 곡이나 앨범 등 활동 이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실 생계를 꾸리기조차 버거운 청년 예술인에게 그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앨범 한 장만 제작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요. 활동 이력 제출하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재단에 이름을 올린 예술인은 3만 2천여 명 뿐입니다. 정부가 추산하는 전체 예술인 규모가 50만 명인 거에 비하면 6%에 불과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창작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신청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신청 방법은 예술활동을 통해 연간 120만 원 또는 최근 3년간 3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연계에서는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 5인조 인디밴드 상황을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럽 공연에서 멤버 한 명당 5만 원씩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마저도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고요. 또 음원 수익은 월 7천 원이 고작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없고 그 수익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건데 만약에 증명을 하면 바로 지원금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겨우 자격을 갖추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네.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납부 여부 등 복잡한 증명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수령한 예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1촌 직계소득 자료까지 다 검토하느라 서류 검토에만 2달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절차가 복잡해서야 뭐 증명해봤자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 복지재단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예술인복지재단 측은 면밀한 검증 과정이 없으면은 무자격 수혜자가 판을 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겸업을 하자, 겸업해서 돈 벌자 이렇게 생각하는 예술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도 못 가지게 하면서 1년에 300만 원만 주겠다는 건 창작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예술활동 증명 절차들을 좀 더 간소화해야 하고요. 또 개선 방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도 대폭 높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워드 포착. 오늘은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술을 하려면 먹고 살기가 힘들고 참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꾸준히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입니다. 2016년 12월 예술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나옵니까? 평균 고용보험료 4만 2천 원 가운데 2만 원가량을 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예술인이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을 등록하고 월 2만 1,100원 가량의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내면은 실업 발생 시 3개월간 매달 약 105만 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건 맞지만 앞서 말한 대로 활동 증명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조금 다른 면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 그 박근혜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른 문학의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우선 누가 작성한 건가요?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문화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했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으로 지원해주지 말라는 예술인들의 명단이 내려왔고 또 그게 다시 산하기관으로 전달돼 실행에 옮겨졌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 국정원 등 정부기관 여러 곳에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고 따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니 황당한 일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어떤 인사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네, 문화예술인 594명과 세월호 시국선언 문학인 754명 등을 포함해서 9,437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한국 작가로 꼽히는 시인 고은과 한국 작가 최초로 영국의 세계적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작곡가 김영석과 배우 정우성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김영석 작곡가의 경우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순수 예술가들의 그 생계에 대한 걱정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특히 청와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좌파로 분류한 인사들뿐 아니라 비선 실세,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방해가 되는 인사들까지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원수가 많기도 많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참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로 예술인들을 분류한 겁니까? 예, 한 예를 들면요. 중소업체 영화배급사 N9필름은 지난 2012년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이 민주화 운동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22일간 모진 고문을 당한 내용을 다룬 영화 남영동 1985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2014년 지원을 받은 후 그 이후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단체가 예산 삭감 또는 심의 탈락으로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구속된 최순실과 차은택은 문화 융성의 깃발 아래서 수천억 원을 주무르는 동안 정말 기초예술인들은 몇십만 원의 지원조차 끊기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도 있습니까? 네, 시인 김소월의 삶을 다룬 낭독음악극 소월산천은 국립국악원 공연 담당 실무진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국악 연주단체인 앙상블 신하위를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정재일, 연출가 박근영이 협업한 공연으로 주목받았지만 국립국악원은 예정된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실무진은 박 연출가와의 협업을 배제해 줄 것을 앙상블 신하위 측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박 연출가가 2013년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개구리라는 작품에 참여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블랙리스트는 존재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피해 사례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블랙리스트 존재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는데요. 존재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혀지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금이 2017년인데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 기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살기란 참 어렵습니다. 네. 1년간 예술활동 수입이 영원인 예술인이 30%가 넘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정규직은 4%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기간 외에 실업기간이 길어 생활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예술 융성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상한 블랙리스트나 만들어서 앞길을 막지 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열악한 문화예술계 현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